자, 4주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인데요. 사실 행정절차법은 제일 중요한 게 맨 앞에 있는 1호에서 9호예요. 9호에 관한 문제는 지금 여기 소개되지 않았는데 9호 논리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9호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행정절차법이 배제가 되고, 여기서 행정절차법이 배제된다는 건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문서주의를 적용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9호가 쉽게 적용되느냐? 공무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될 요건이 있었죠.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시고, 9호에 해당이 되면 행정절차법이 애초에 다 배제되겠지만 9호에 해당이 안 되면 이제 행정절차법의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1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의견 청취를 할 건데 그 안에서 청문이 지금 적용돼야 되는 사안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개별적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겠느냐? 협약 그리고 배제 하는 조항을 뒀다면 개별적 예외 사유가 아닌데 비교해야 될 게 명백히 포기한 경우에 이게 해당되느냐? 한번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2번 보시면 이유 제시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유 제시는 원래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목적을 감안하면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다. 거부 처분은 언제 구체성이 완화될 수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앞에서 사전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문서주의, 아무튼 뭔가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면 원칙 처분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1유형, 2유형이 있었죠. 환경영향평가, 누락한 것과 부실은 각각 예외 1번과 2번에 해당되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인허가 의제인데 인허가 의제를 가지고 통으로 문제 내면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다. 절차 집중이냐 실체 집중이냐.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소송 대상을 뭘로 특정해야겠느냐. 인허가 의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판례 딱 2개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판례긴 한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겠지만 결국 묻는 건 정해져 있다. 인허가 의제가 조금이라도 됐다. 관련 인허가가 의제가 됐으면 그쪽 다투고, 관련 인허가 의제되지 않았다. 거부가 됐다면 관련 인허가를 다툴 수 없겠죠.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 다툰다. 자, 그거를 먼저 뼈대로 잡아놓고 그 다음 보는 겁니다. 건축 불허가 처분, 주된 인허가 거부하면서 나머지도 싹 다 거부를 했대요. 그러면 관련 인허가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다만 니은이랑 비교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건축 불허가 처분 가지고 소송을 해야겠죠. 그러면 본안심리 넘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되느냐?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자체는 이 앞 단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불허가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불허가 사유가 없었다 라는 건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본안 심리로 넘어가면 다툴 수 있다 그랬죠. 기억번과 니은번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1번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번에서 관련 인허가 거부 처분이란 건 없다 그랬죠. 없으니까 불가증력도 없다, 뭐 이런 식이고요. 자, 넘어가시면 정보공개법인데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겠지만 공개 방법을 누가 선택할 수 있겠느냐. 자, 크게 2가지 버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청구인 입장에서 신청권이 있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 입장에서 재량이 있냐 없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무튼 공개 방법을 바꿔버리면 일부 거부가 된다. 그 논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랑 연결되는 판례가 있었죠. 증거의 형식으로 제출을 했을 때 사본으로 결과적으로는 다 교부했대요. 그러면 소위 이게 없어지느냐? 5번이랑 논리가 같다는 거. 그 다음에 6번, 웬만하면 소송 요건 다 갖춘 걸로 봐줄 건데요. 소의 이익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입니다. 2개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쩔 수 없이 소의 이익은 부정되겠구나 알아두시고요. 자, 7번 넘어가시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인데, 자, 크게 우리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어떻게 나누느냐? 대체적이냐 아니냐로 나누죠. 자, 원래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퇴거 의무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고, 예외에 해당되니까 기억번, 니은번 대집행을 이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꼭 돌아가서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말은 좀 어려운데 민사소송의 승소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집행이 지금 만약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허용하는 게 맞나?
생각해 보시고요. 8번은 자 7번 같은 예외적인 사안이 아니니까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쭉 읽고 앞에 이런 뭐 상품 반출 이런 데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퇴거 및 명도 이런 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9번 같은 경우는 전환시킨다. 그 다음에 도출된다. 이런 것들 다 키워드 짚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표현은 내가 기본서에서 읽었던 것 그대로가 아니지만 결국 키워드는 그대로네? 이걸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맞췄다 안 맞췄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거 초반에 또 이제 이렇게 문제 올려놓으니까 이 중에 뭐 반타작을 했네 하면서 좌절하신 분들이 막 가끔 계시던데 전혀 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보고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기서 고정된 키워드는 뭐가 있지? 기본 강의 들을 때 내가 표시를 했었나? 그걸 돌아가서 다시 체크를 하셔야죠. 이런 걸 기본서 회독할 때 놓치면 10회독을 해도 똑같은 게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돼도 못 맞추는 거고요. 이런 거에 주안점을 맞춰놓고 내가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어. 그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법이고 강사가 원래부터 그건 안 된다 했어. 받아들이면서 다만 이런 키워드만 확실히 체크해서 이거 위주로 논리를 이해하고 다음번 회독 때 또 까먹으면 키워드 한 번 또 고정해놓고 한 번 더 이해해보고 하다 보면 결국엔 다 들어온다고요. 이게 뭐 중짐으로 나오든 뭐 금짐으로 나오든 이 뒤에 있는 게 철거 명령으로 나오든 전환이라고 하든 도출이라고 하든 어쨌든 답은 맞출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10번도 이런 것도 문제 풀면서 맞췄다 안 맞췄다가 아니라 기본서 돌아가 보시면 풀 버전이 있다고요. 원칙이 뭐였는지 일단 앞에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문장이 이어지잖아요. 반드시 계고서만으로 측정돼야 되냐? 그걸 한번 또 보셔야지. 이것만 맞췄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무조건 잘 본다 이거 아닙니다. 전체 풀 버전을 가지고 출제위원은 앞에 부분 갖고 변형할 수도 있고 뒤에 부분 갖고 지금처럼 변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원칙이 뭐였지? 특정은 뭘로 하는 게 맞지? 일단 눈도장 찍어놓고 원칙이 그런 건 알겠는데 반드시 그것만으로만 특정돼야 되냐? 그건 아니라 그랬지 해서 판례 전체적으로 내가 이해를 했는지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돼요. 자, 11번도 마찬가지야. 일단 키워드부터 찾아야죠. 이거 그냥 문제 안 풀어도 돼요. 그냥 처음부터 기본서 옆에 펴놓고 키워드 뭐였더라? 그때 선생님이 한 장, 동시에 여기에는 기출 지문에는 좀 빠져있지만 우리 판례 돌아가시면 독립적으로 라는 표현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 동시에가 왜 키워드지? 인지를 내가 다시 돌아서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라는 말은 이 논리 연장선상에서 아마 키워드로 체크했을 텐데 걔는 무슨 뜻일까? 알아놓으시고 상당한 이행기간 이 얘기도 분명히 수업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그거 다시 까먹었으면 가서 확인만 하면 돼. 어차피 다음 지문 이 쟁점 갖고 출제되잖아요. 한 장 동시에 이건 또 고정이야. 보고 내가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눈치채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집행법 6조 1항, 2항, 3항이 있잖아요. 지금 1항은 떼놓고 2항, 3항 갖고만 냈지만 1항이 뭐였는지 또 체크를 하셔야지. 기억 안 나면 그냥 기본서 옆에 펴놓고 체크하면 돼요. 그냥 오픈북으로 푸세요. 그래서 그때 키워드 이 부분이었죠? 이거 동일한 아니었잖아. 왜 다음가는 이었는지 생각해보고 요것도 우리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로 문장이 밍밍하게 끝낸 게 아니었잖아요. 정확히 우리가 따져보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가시면 이행강제금이네요. 기간을 지나서 이행했다. 우리 이 부분에 늦게 이행 해가지고 이행 쪽으로 부등호 벌려놨잖아요. 그래서 이행을 일단 하고 나면 새로운 부과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전 페이지에 또 뭐 있습니까? 조문 잘 나온 거 있다 그랬잖아요. 부과는 이행 이후로 못하지만 예전에 부과해놓은 건 늦게라도 징수하여야 한다. 이것까지 체크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을 연상하는 용도로 활용하셔야 돼. 양벌 규정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이걸 보고 수업 직후에 복습한 게 기억이 나는지 체크하는 용도예요. 근데 솔직히 흐릿해. 그럼 여기서 막 못 맞췄다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 기본서 펴세요 그냥. 그럼 거기에 짚어드렸던 키워드 이익의 귀속 주체는 맞는 표현인가? 종속이랑 전제 조건은 맞는 표현인가? 얘는 왜 나오면 안 되는 표현이라 했지? 한번 논리를 한번 곱씹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판례 지자체가 우리 사장 공무원이 종업원
뭔가 이것도 하나 살짝 체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내가 7급을 준비한다면 요게 기관 위임사무로 바뀌어 출제되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내용이 내가 이미 기억에서 희미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용도다.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분명히 행정벌을 처음에 개관하면서 행정형벌 안에 통고 처분이 있는데 질서벌 안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는데 처분이라고 쓸 뿐 처분이라고 읽지 않는다 그랬죠? 처분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기억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기억이 안 나면 펴세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무슨 일이 있지? 실효된댔지? 이게 무슨 처분이야? 이런 논리였잖아요. 이게 통고 처분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되니까 거기서 기본서에서 나왔던 어려운 표현 납부하지 않는 것이 해제 조건이다. 임의의 승복을 발효 요건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총 몇 문제입니까? 16분의 8 해가지고 50점이야.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틀려서 좌절할 것 같으면 그냥 기본서 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읽는 거야. 읽다가 이 판례가 분명히 기본서에 있을 거거든요. 해설의 페이지도 써놨잖아요. 돌아가서 내가 왜 이거 복습하고 나서 왜 벌써 까먹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까먹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데 여기서 키워드가 뭔지를 왜 체크 안 했을까? 그런 것들을 반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런 거 짚어줬단 말이지. 그리고 분명히 포기, 명백 이런 거랑 비교하라고 했단 말이지. 왜 그거 표시가 안 돼 있지? 그런 거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거부 처분도 이유 제시의 구체성이 완화되는 경우 있었는데, 그건 논리는 뭐였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이것도 원칙이 뭐고, 예외 1은 뭐고, 예외 2가 뭐였지? 거기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인허가 의제 같은 경우는 얘 말고 관련 인허가가 실제로 조금이나마 의제된 경우가 있지 않았나?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짚어드렸던 것도 뭐 있어요? 건축 불허가가 주된 인허가 거부고 옆에 소방서장 부동의가 있댔잖아요. 그게 이번 국가직에 출제가 됐거든요. 얘랑 논리 똑같다고.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지금 가이드 영상 보면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빼먹었네? 빼먹을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 더운 날 실강 들으러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수업 들으면 중간에 좀 졸 수도 있고 행정학 국어 영어에 치이면 헌법에 치이면 좀 까먹을 수도 있고 한 거죠. 다만 까먹었을 때 까먹었다는 걸 인지하고 돌아가서 만약에 이해마저도 지금 못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카페에 질문 올려서라도 내가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풀고 그냥 다 맞췄네 하면 복습이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읽으면서 이 지문을 찾고 위아래 관련 내용 보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5회차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환기시키는 주단위 복습 얘기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뭐 해야 된다? 그때그때 금토 오전에 수업을 들으면 적어도 주말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주말까지는 1단위 복습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을 잡되 활용하면 되는 거지 벌써부터 어떤 특정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네 없네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앞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 그걸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이 팁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교보제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